본 사건은 여태까지 제가 진행했던 어떤 미스테리 사건보다도 더욱더 잔혹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많은 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송 내용을 통해서 혹시라도 잊혀질 수 있는 이 사건을 다시 끄집어낸 거고요. 2020년이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범인 조두순을 우리가 절대 그냥 잊을 수는 없다라는 취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2009년 9월 22일이에요. KBS의 사회고발 프로그램에서 전자팔찌 1년, 아이는 안전한가? 라는 편, 그리고 또 KBS 9시 뉴스 등에서 처음에는 나영이 사건이란 이름으로 이 사건이 재조명되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 화면의 캡처본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죠.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 알려진 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1년 이후의 시점이라고 합니다. 물론 초기에는 이렇게 나영이 사건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나영이란 이름은 가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피해자의 초점을 맞춘 명칭이라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해자의 이름 조두순 사건으로 명칭이 바뀌게 됐죠. 2008년 12월 11일 오전 8시 30분쯤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의 어느 교회 앞에서 근처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가명 나영 양이 학교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낯선이가 말을 걸게 됩니다. 너 이 교회 다니니? 이때 나영이가 아니라고 대답했고 남자는 아이의 입을 막은 채 아이를 들쳐업고 교회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낯선 남자는 8살의 여자아이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강요합니다. 아이가 그걸 당연히 거부했겠죠. 그랬더니 아이의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기 시작했고 아이의 목을 조른 뒤 기절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그게 되지 않자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아이를 변기에 밀어넣어 버립니다. 머리가 변기에 빠진 채 죽지 않을 만큼만의 질식 고문을 8살의 나영이는 당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신체 저항을 떨어뜨린 뒤 범인은 다시 아이의 목을 졸라 완벽하게 기절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아이의 증언과 또 몇 가지 증거물 그리고 자백을 통한 추론입니다.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는 너무나 참담해서 대본을 읽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하게 얘기하기보다는 대략적으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기절해버립니다. 이 상태의 아이를 뚜껑이 닫힌 변기에 엎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게 되죠.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의 귀에 사정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이의 머리는 변기 물탱크에 심하게 부딪혔고요. 계속 변기 뚜껑 쪽의 앞면이 닿게 돌아간 채 오른쪽 어깨가 심하게 꺾여 있었고요.
머리가 이렇게 박혀있던 물탱크 쪽에 왼쪽 귀 윗부분이 짓눌리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8살 난 아이에게 채우려고 했는데요. 그가 아이의 내부에, 대장에 사정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검찰 조사에서 아이의 대장 안에 정액이 검출되었습니다. 범인 조두수는 변기 뚜껑을 열고 아이의 얼굴을 집어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의 귀 속에 자기가 남겨놓은 자신의 그 정액을 헹궈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잔인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아이를 들어서 엉덩이를 이렇게 푹 담궜다가 빼고 아이를 걸쳐 놓고서,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쓰시는 뚫어뻥 아시죠? 이 뚫어뻥을 붙였다 힘껏 빼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아이 몸 안에 있던 내장이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가 그렇게 행동을 한 이유는 이걸 장체로 빼내서 혹시 거기에 남아있는 자신의 정액을 닦아내려고 한 거죠. 그래서 변기물에다가 그걸 허허 이렇게 헹궈내고 그것을 다시 항문을 통해서 아이의 몸으로 대충 꾸겨 넣습니다. 이때 사용된 것은 아까 뚫어뻥으로 썼던 그것의 뒷부분 나무 막대기 부분으로 대충 쑤셔 넣게 되죠. 이 일을 통해서 8살 난 아이의 질과 항문 사이의 가림막이 상당 부분 훼손되었고, 아이의 항문 관략근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더 이상 인간의 몸으로서 장기를 붙들 수 없게 돼버립니다. 또한 장기가 물에 다 젖어버렸고 또 나무 막대기로 그것을 밀어넣었기 때문에 장기가 급격하게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변기에 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수도를 이용해서 아이를 씻기기 시작합니다. 머리와 귀, 그리고 밑부분, 자신이 흔적을 남겼다고 하는 생각되는 부분은 자신이 다 물로 씻어내려 버리기 시작하는데, 물이 스며들어서 아이에게 있는 상처가 더 이상 이제 상처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까지 망가지게 됩니다. 대강 자신의 지문도 씻어내려 가고 피와 각질들도 씻겨져 버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아이의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은 당연히 중력 때문에 밑으로 쏠리게 되죠. 자, 그걸 막기 위해서 아이를 바닥에 눕혀버립니다. 그리고 허리를 구부리고 엉덩이를 변기에 걸쳐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중력에 의해서 장기가 쏟아지진 않지만 이건 이미 사람의 몸으로서 되는 게 아닌 거죠. 하지만 이 상태에서 또다시 범인 조두수는 이 자세 그대로 아이의 질에 삽입한 후 2번 사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는 몰랐지만 정액이 남아있게 됐고 물로 헹궈냈지만 결국 이게 나중에 경찰 검사에서 걸리게 되죠. 아이를 닦아내는 과정에서 아이의 안구와 비강 그리고 다량의 물이 침투하게 돼서 아이는 전반적인 시력 손상 그리고 비강염, 뇌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경찰은 이 채취된 지문과 또 아이의 옷가지에 묻은 혈흔을 증거로 인근 주민 범위에서 용의자를 수색하게 돼요. 그리고 수사 시작 57시간 안에
조두순을 검거하게 됩니다. 조두순은 삼천교육대 출신이었고 이미 다른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요. 결국 그는 검거되게 됩니다. 나영이는 8살의 나이에 성폭행을 당한 거죠. 그녀는 이 지울 수 없는 사건으로 항문에 인공항문을 해야 됐고요. 평생 동안 배변 주머니를 달고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나영의 아버지는 당시에 일용직 노동자였고 엄마는 가사 도우미였어요. 집의 형편이 전혀 좋지 않았고 실제로 생활보호 대상 가정이었고요. 사건 전까지만 해도 딸아이를 위해서 25,000원의 월 보험금을 납입하고 있던 게 다였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건 들으시게 되면 조두순에게 화가 나는 것도 맞지만 또 그만큼 이 가명 나영이에게도 굉장히 많은 가슴 아픔을 느끼시게 될 건데요. 그녀의 가족은 어땠을까요? 부모는 사건 이후 나영이의 치료에만 매달렸다고 합니다. 안산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병원비를 부담을 해줬는데요. 보험에서도요, 이것이 끔찍한 사건임을 감안을 해서 4천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기게 됐는데 안산시에서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치료비를 반납해야 된다 아니다 뭐다 그렇지 않으면 반납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압류하겠다라는 공문도 있었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원래 통장에 300만 원 이상의 잔고가 있게 되면 생활보호 대상자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것도 받게 되고요. 사실 나영이는 이 사건으로 신체 일부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됐고 앞으로도 더 많은 심리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안산시 측에 처음엔 사정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에 완전 이건 화가 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네티즌 분들이 격분하셨고 비판의 글을 올려주신 덕분에 안산시에서는 모든 것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조두순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나중에는 제가 술이 취해가지고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라고 무마시켜버리고요. 그런데 또 나중에는 제가 그때 화장실로 누군가가 뛰쳐나가는 걸 제가 봤다니까요. 나는 사실 걔 구해주려고 들어갔던 거야 라는 진술을 하기도 하고요. 진술은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 변명에 급급했어요. 결국 재판에선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조두순은 고령의 나이 그리고 알코올 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를 받아들여져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법원은 이게 음주 때문에 술을 마셨기 때문에 심신이 미약한 상태다. 이걸 심신장애라고 해요. 이렇게 이 상황을 감안해서 형량을 구형을 하게 되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되죠. 물론 실제로 형법 10조 2항에선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이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좀 미약해지는 자의 형은 감경하게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심신장애라는 건 정신질환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술에 이렇게 취해 있는 사람까지 속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문제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조두순은 이 형이 나에겐 너무 가중하다면서 항소하게 됩니다.
전혀 반성의 빛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다행히 그것은 기각되어 그는 1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는 현재 청송교도소에서 독방에 수감 중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된 사건이었고, 어린이 성범죄, 어린이 포르노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사회적으로 큰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었죠. 실제로 당시에 법무부 장관도 조두순에 대한 가석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물론 이것은 법에서 판단한 내용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평생 격리시키는 게 마땅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든다고 의견을 말하기도 했고요. 이 일 이후에 여성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항의글을 빗발치게 올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형량이 좀 더 무거워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 이야기가 많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일 때는 이때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을 적용하지 않고 판결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세간에선 조두순 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게 있습니다. 조두순은 감옥에 있으면서, 물론 이건 들려왔던 썰이에요. 내가 12년만 여기서 썩고 나가서 두고 보자.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 힘을 키우겠다. 라면서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져서 정말 많은 사람을 경악하게 했고, 이것은 우리만 경악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의 실제 최대 피해자인 나영이와 나영이 가족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는 24시간 독방에서 감시를 받고 있고 타인과의 접촉도 최소화하고 있으며 체력도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또 한 가지, 그가 감옥에서 이제 출소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나는 술에 취해서 한 일이라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과증스러운 말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진짜 그 어린아이를 그렇게 했었다면 난 천벌받아 마땅하니까 내가 죽어야겠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범죄 분석관의 분석 결과 그가 사이코패스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나영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나영이는 현재 중학생입니다. 그 잊고 싶었던 성폭행에 의해서 그녀의 성기와 항문의 기능이 80%가 상실됐어요. 그래서 나영이는 인공 배변 주머니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아이께 따로 없다 보니까 성인용을 가지고 다니게 된대요. 그런데 이게 가지고 다니다 보면 항상 그녀의 주변에서는 대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대변 냄새가 나니까 자기 본인도 매우 힘들겠죠. 그런데 어린이 나영이가 주변 친구들이 그녀에게 가까이 하지 않아서 아주 큰 상처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미국 의료 전문 제품 회사인 홀리스터에서 여기에 이제 국내 취급점이 베센 메디칼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나영이에 대한 어린이용 배변 주머니와 또 향기팩, 그리고 가스 제거제, 또 대변 응고제 젤리까지 평생 동안 아이가 인공 항문을 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깨끗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을 해주기로 하면서 아이가 상당 부분 이 힘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에게 쉽게
다가오지 못한다고 해요. 본 사건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소원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졌고, 이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사진은 영화의 스틸컷입니다. 나영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난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잘 모르겠어. 내가 만약에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잖아. 그래서 만약 내가 유명해지면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해코지 할까봐 무서워. 나영이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가 당연히 크겠죠.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는 나영이와 나영이 가족들. 하지만 조두수는 2020년 12년의 형을 마치고 출소하게 됩니다. 그가 출소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사회 각기각층에서 얼굴을 공개하겠다, 주소가 공개되어야 한다, 모든 정보가 투명해야 되고, 물론 전자발찌를 달게 되지만요. 말들이 많은데요. 과연 이렇게 형량이 감형이 돼서 그가 아이에게 정말 아이와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내버리고 받은 12년, 그게 정말 충분한 기간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또 만약에 그가 형을 마치고 2020년 출소하게 된다면 나영이의 가족들은 또 얼마나 불안에 떨어서 살아야 할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